그렇다면 정말로 대통령이 전쟁터의 전공을 보고 무적 칭호를 부여한 부대는 해병대밖에 없을까요? 아니요. 대통령이 전시에 그 부대의 전공을 보고 무적 칭호를 부여한 부대가 해병대 말고 한 부대가 더 있습니다. 그 부대는 무적, 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무 강해서 맞상대할 적수가 없다는 것이죠. 알리나 타이슨 같은 막강한 복싱 선수의 경우 전성기 시절에는 그들과 대결을 벌일 만한 적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무적이라 불렸죠. 군대도 전성기 시절에 아무도 적수가 없던 군대가 있습니다. 로마 군단, 고구려 기병대, 독일 전차 군단, 이런 부대들은 정말 무적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부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군 부대들은 자기들의 부대 별칭으로 무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무적이라는 호칭을 대통령이 부여해 주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그것도 전시에 세운 전공을 보고 무적이라는 호칭을 대통령이 부여해 주었단 말이죠. 대통령의 전시의 그 전공을 보고 무적부대라는 호칭을 부여해준 부대는 대표적으로 해병대가 있습니다. 한국 해병대는 미국 해병대가 사상자를 수없이 내며 몇 달을 싸워도 정복하지 못한 도솔산 고지를 1951년 6월 4일부터 21일까지 단 17일 만에 철통같이 방어하는 인민군을 물리치고 정복해냅니다. 이에 대통령은 매우 기뻐하며 자신이 직접 무적 해병이라는 휘호를 써서 해병대에게 하사했습니다. 그러므로 명실공히 해병대는 대통령이 공인한 무적 부대가 된 겁니다. 이로 인해 해병대는 무적을 별칭으로 당당히 사용할 수 있는 큰 자부심을 얻게 되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해병대만이 공식적으로 무적 칭호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대통령이 전쟁터의 전공을 보고 무적 칭호를 부여한 부대는 해병대밖에 없을까요? 아니요. 대통령이 전시에 그 부대의 전공을 보고 무적 칭호를 부여한 부대가 해병대 말고 한 부대가 더 있습니다. 그 부대는 육군의 5사단 열세부대입니다. 해병대가 전쟁 초기부터 승전하여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별칭을 외신으로부터 얻고 처음부터 잘나갔던 것에 반해서 또 다른 무적부대 육군 5사단의 역사는 참으로 파란만장한 질곡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뼈를 깎는 고통 속에 약골 부대에서 강골 부대로 거듭난 부대이기 때문입니다. 1948년 창설된 5사단의 전신 오여단은 러시아와 폴란드에서 장교로 복무하며 1차 대전과 러시아 내전 참전이라는 특이한 경력을 가진 김상겸 대령이 최초 지휘관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외 전투 경험이 많은 지휘관으로 인해서 오여단은 뛰어난 전투력을 가질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습니다. 이 부대는 빨치산 토벌의 임무를 맡고 광주 부근에 주둔하였는데 얼마 못 가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소속 연대가 반란에 가담하는 통에 이 해외 전투 경험 많은 지휘관이 경질되는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이후 6.25 전쟁이 터지자 서울로 소환되어 서울의 동북부 창동 미아리 전선을 방어하며 적의 남하를 지원하는 임무를 맡게 되는데요. 당시 육군 참모총장인 최병덕 장군이 부대 배치를 적절하게 하지 못해 그만 사단 전체가 거의 공중분해돼 버립니다. 이후 사단 내 모든 병사는 장교 사병 할 것 없이 서로 살겠다고 계급장을 띄고 각계 전투로 강을 건너 도망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패잔병들을 한강 이남에서 독립군 출신 김홍일 장군이 다 규합해서 다시 싸울 수 있도록 재정비합니다. 그래서 한강 방어선에서 5사단은 인민군의 남하를 저지하는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철수하는 과정에서 인민군의 집요한 공격에 결국 오여단은 병력이 여기저기 흩어져 버려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1950년 7월 17일 해체되고 맙니다. 이렇게 공중 분해된 오여단은 3개월 뒤인 1950년 10월 8일 대구의 27년대, 마산의 35연대, 부산의 36년대를 불러 모아 제5보병사단으로 재창설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까지 이르게 되죠. 이렇게 재창설된 5사단은 이후 수많은 전투를 치르면서 약골을 탈피하여 점점 강골 부대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다 드디어 대통령이 인정하는 메이커 부대로 거듭나는 눈물겨운 승전을 올리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강원도 양구에서 치열하게 벌어졌던 피해 능선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서 5사단에 속한 36연대는 미 제2사단과 함께 983 고지, 940 고지, 773 고지를 정복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수없이 고지를 점령하고 뺏기고 탈환하고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군과 유엔군은 1개연대 병력 규모의 사상자를 내고 인민군은 1개 사단 규모의 사상자를 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지의 능선을 멀리서 바라보면 피로 물들은 것처럼 붉게 보였다고 해서 기자들이 피해 능선이라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피를 흘렸지만 그 흘린 피는 매우 값져서 이 전투의 승리가 6.25 전쟁 중에 단일 전투로 가장 큰 전과를 낸 전투로 기록되게 됩니다. 이 큰 승전보에 당시 대통령은 매우 기뻐하며 5사단에게 천하무적 사단이라는 빛나는 명예의 이름을 선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천하무적이 된 5사단은 이후에도 강원도, 고성, 3.5.1 고지에서 전투를 벌여 휴전선을 강원도 북방으로 확 밀어 올렸고 이후로도 철통같이 방어에 성공해서 밀어붙인 전선 그대로 휴전선이 그어졌다고 합니다. 천하무적 5사단의 단단한 강고를 때도 인정을 해주어서일까요? 정권은 유명한 미드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 나오는 100일 공수사단 같은 그런 집단 강화 공수사단을 보유하길 원하여 육군의 공수사단으로 5사단을 선정합니다. 그리하여 1968년 5사단은 공수사단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때 5사단 병사들은 특전사에 가서 공수위탁 교육을 받고 군복의 공수위장을 달게 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단 자체에 공수교육대까지 보유했었다고 합니다. 1년 만에 예산 문제로 다시 일반 보병사단으로 회귀했지만요. 이렇게 한국전쟁 당시 대통령에게 무적이라는 칭호를 받은 두 부대 해병대와 육군 5사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통령에게 무적 칭호를 부여받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대통령보다 더 높은 우리 국민들은 오늘도 나라를 지키며 땀 흘리는 육해공 모든 국군 장병들을 무적 국군이라고 부르며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